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4월 5일 화요일에 나만 믿고 따라와 1부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잠시 주춤하나마 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켰고요.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활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수요일 하면 우리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은 지칠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비가 오면서 사실 날씨도 좀 우중충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시장을 보면 빨간불이 워낙에 많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 색깔을 보이고 있나요? 아직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바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화 접수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9시 땡 하고도 바로 안 들어오셔서 저는 오늘 무슨 네. 일이야? 다들 어디 가셨어? 막 걱정했다니까요. 기다렸잖아요. 자, 그래도 보험님께서도 1등으로 오늘 출석 체크해 주셨고 돌멩이님 오셨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벙벙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님의 출석 체크, 또 박살 내지아님께서도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 종목 진단 바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악재 사서 호재 팔자님 그리고 준호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또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거는 어떤가요? 추가적인 질문들 생기신다면 같이 소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또 사전 접수된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 접수된 종목은 바로 SKI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역시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1.87% 상승부를 켜낸 종목입니다. 87,200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살짝 음봉을 띄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133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어떻게 또 그동안 SKI 테크놀로지를 가져오셨는지 자세히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연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셨고 85,000원에 5%를 담으셨다고 해요. 네. 89,000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고 기다렸습니다. 더 올라가길 기다리셨던 거죠. 하지만 그와 함께 시장은 조금 내려가면서 SKI 테크놀로지 4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반토막이 났지만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네. 단가를 낮췄고요.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10%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좀 대응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15% 정도 이제 비중을 덜어내셨다가 바로 다시? 오늘 네. 또 한 번 5%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가는 78,413원이고요. 네. 비중 10%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11% 수익을 잘 보고 있지만 목표가 10만 원까지 기대를 하시면서 장기 보유 가능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IRA 법안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분리막 현지 증설 요구 증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익을 더 키워보자 10만 원까지 가자라고 하시면서 외쳐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는 어떤 키워드로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공모 가격 10만 5천 원 중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모가 10만 5천 원 중요. 좋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3등에서 이제 2등, 내일은 1등이다. 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공모가 10만 5천 원이 중요하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분리막 사업이잖아요. 네. 이 분리막이라는 사업은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제 중간에 껴있는 요 소재 관련된 이 매출로 이 기업이 이익을 좀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물건을 잘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SK온 요 기업의 이제 생산 캐파가 얼마만큼 속도감을 이제 내고 가느냐. 근데 그때의 이 기업의 공모 가격을 산정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호황기 때였었단 말이에요. 좀 장밋빛 있었을 때. 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SK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다르게 좀 상장하는 데 있어서의 좀 문제와 그다음에 그 생산 스케줄상의 좀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또 수율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좀 LG 엔솔에게 좀 빼앗기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 그 공모 가격이 저는 좀 잘못 상정됐다라고 보는 거죠. 과열 구간에서의 맞아요, 공모 맞아요. 가격이. 네, 네. 왜냐하면 그건 전제는 SK온이 그 당시 생산 예정됐었던 거를 기대를 반영을 해서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 자리가 과거에는 좀 스타트 가격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좀 중요한 저항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모가 10만 5천 원이 워낙에 우리 시장 호황기 때 좋은 내용과 함께 등장을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번에 다시 최근에 IRA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최병훈 전문가님의 우리 키워드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3등에서 이제 2등, 앞으로 1등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 분리막도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이 오지 않았을 때 중국이 강하게 크지 않았을 때는 일본이 도래라고 1등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전체 자동차 전기차 침투율 한 20% 되면서 중국의 분리막 가장 큰 분리막 회사가 창신 신소재가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본 업체는 존재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고 우리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직 가동률은 낮지만 올해 확실히 2등으로 차지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성장해서 내년부터 미국에 대한 SK온 이제 캡티브 마켓이 확실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압도적으로 전체 1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중국의 1등은 지금 1등은 결국은 중국 내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고 결국 미국과 유럽을 잡는 SK온, SKIT의 분리막 회사가 글로벌 1등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25년부터는 확실히 1등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3등, 뭐 이렇게 2등 이렇게 하더라도 미래 1등이라는 게 거의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온 이 캡티브 마켓 확실히 배터리 회사의 납품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설 규모나 생산 능력 캐파로 봤을 때 지금 가동률이 한 40~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그런데 가동률이 40~50% 안 돼 요유 생산 능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데 시장이 커질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미국의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커질 걸로 보이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분리마켓은 이 회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산업이 고성장 직접적 수혜를 볼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에 추가 정설하기 전에도 직접적으로 수혜해 보는 가장 빠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지금 중국이 지금 1등인데요. 지금 1등은 우물한 개구리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결국 미국 시장을 잡아야 또 글로벌 1등까지 가는 SKIT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추가적인 또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지금 김정수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지금 기관이 8거래 연속 순매수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금투나 투신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수급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다 보면 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그거보다는 저는 밸류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밸류 생각합니다. 가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하고 상관없이 네. 개인 투자가들 수급으로 움직였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 뭐 기관들의 연속 순매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거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HTS 나타나고 보고 네, 네. 판단하시는 거죠? 네, 네. 요 수급은 우리나라에 70%밖에 지금 반영이 안 돼요. 100% 반영되고 있는 거는 저 네. 종로 쪽에서 따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의 어떤 외국인들 얼마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날 하루에 한 70% 내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오류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잘 모를 겁니다. 대다수들은. 그럼 수급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앞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쵸? 네, 질문하시죠. 맞죠? 근데 사실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최근에 또 어제부터 급등이 나왔던 건 IRA의 찐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이 분리막에 관련해서 정말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기대감이 얼마나 이게 현실로 또 다가올 저는 수 그렇게 있을까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IR 수혜는 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IR 수혜다 해서 다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양극재나 네. 뭐 동박업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 주식만 움직였어요. 네. 최대 맞아요. 수혜, 이건 말이 돼요. 네. 근데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낙폭과대 반등인데 네. 이 낙폭과대 반등이 이 주식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롯데에너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SKC도 나오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나오고 최근 들어서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나 동박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을 보면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SI 테크놀로지도 낙폭과대에 관련된 주식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계돼서 저는 움직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네. 옛날에는 양극재 쪽하고 배터리 셀만 샀었던 자금들이 돈의 양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주식들도 그냥 묶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현재 시장에 바라보는 포인트는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투입될 거냐. 그랬을 때 S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모가까지 어떤 목표치 도달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고 그 유동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S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가 다운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금이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정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자꾸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ID 테크놀로지는 이제 주가는 바닥이 나왔다고 보세요. 바닥이라기보다는 네.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빠졌었던 거죠. 워낙에 많이 빠졌다. 몇 프로 정도 빠졌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많이 빠졌는데 20만 원 넘게 갔다가 4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얼마 정도 빠진 거죠? 6분의 1 토막이면 얼마나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82% 빠진 거예요. 와, 네. 자, 1억이 네. 1,800만 원 된 거예요. 정말 그 기업의 성장에 문제가 없거나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면 네.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82%의 흐름이 대형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어려운 사- 문제죠. 쉽지 LG 않아요. 에너지 네. 솔루션이나 네.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업이 마이너스 뭐 80% 빠지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마이너스 82% 정도까지 빠지면 이건 네. 코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대로 네. 애초에 공모가가 너무 미래의 가치를 당기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산정됐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S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46,500원이라는 저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 배터리와 관련된 성장성은 있으니 네. 거기서 너도 한 축은 담당할 거니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46,500원 정도는 방어를 해줄게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적자가 나는데도 저 자리는 지켜줄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 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점점 1등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네. 것이다. 특히나 미국 전기차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네.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테크놀로지가 이 IRA라든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장성은 2차 전지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전에 제가 이 사전 사연을 봤더니 네. 네.
얼마에 샀다가 85,000원 샀다가 5% 샀다가 물린 부지런히 거예요. 대응하셨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 밑에 48,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안 사고 또 다 사 78,000원까지 단가 얼마 못 낮췄어요. 7,000원. 근데 5%더 샀다가 또 팔았다 또 샀다가 그다음 이 IRA 수혜인지도 물어보고 그다음 정설을 정말 해서 정설 요구가 정대되고 정설을 할 건지 침투율이 어떻게 될 건지 진짜 똑똑해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네이버를 공부자가 네, 네이버를 해오셨어요. 보면서도 다 기업 보고서를 분석 보고서를 다 보고 있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다 샀다 팔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은 장기 투자 100%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애기들한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주면 처음엔 네. 진짜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네. 맛있으면 받아 먹고 엄청나게 좋아요. 엄마를 좋아. 그런데 그 먹는 걸 뺏어버리면 성질 내잖아요. 근데 또 다시 줘요. 이따 줄게. 또 주잖아요. 그죠? 그럼 또 좋아요. 네. 또 뺏어요. 그럼 또 줘. 이거 샀다 팔다 계속 하는 것처럼. 그럼 애는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급해집니다. 네. 급해져서 이제 아이스크림 보면 빨리 먹고 치워야 돼요. 네. 엄마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이 아주 나쁘게 들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미 벌써 한 6개월 동안 샀다 팔았다 하면 이분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계속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등 하는 애가 이제 2등 같던데 네. 우리 애가 1등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계속 추세로 가면 1등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이제 분리막이 장신 신조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SKIT가 24만 9천에서 4만 6천까지 빠졌거든요. 정말 아까 김선수 전문가님처럼 82% 빠진 거 맞아요. 그런데 장신 신소재도 같이 빠졌어요. 장신 21년 9월 달에 31만 9천에서 이것도 70% 빠졌거든요. 네. 같이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요거 왜 그러냐면 네. 319위안까지 갔을 때 여기도 분리막이 엄청 갔어요. 그 이후에 SKIT가 상장하면서 이 분리막이 부족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중국이 계속 정설도 하면서 공급 가행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동률 낮고 전체 얘들도 장신 신소재 가동률이 뭐 6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데 지금은 결국 업황이 좋아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전기차가 나오고 네. 본격 내년 정도 돼야만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여기가 증가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가 안 갈까 그러지만 이 업황이 계속 고성장하는 회사들은 적자일 때 사야 되거든요. 네. 과거 우리가 18년도 양극재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그때 샀으면 지금 50배, 30배 이렇게 수익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쪽은 장기 투자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가격, 뭐 IR 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비중이 15%, 10%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아까 전문가님께서 뭐 장기 투자를 네. 뭐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하겠네. 네. 근데 이제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네. 가겠죠? 어떻게 저는 보세요? 목표가를 가격 전략을 한번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장기 같아요. 보유로 하면 네. 되는데 네. 일차적으로는 공모가가 10만 5천 뭐 그랬으니까 네. 공모가가 정도 근처는 늘 가요 주식이. 그래서 1차 목표까지는 11만 5천 기술적으로 11만 봐드리고 5천 원. 지금은 사실은 실적 가지고 11만 5천이나 낼 수가 없거든요. 네. 1분기도 한 100억 가까이 적자 날 겁니다만 적자나지 2분기도 적자나고 적자 기업이 같이 평가할 수도 없지만 미래 내년에 돼봤자 얼마 이익이 안 나요. 그래도 내년에 1,000억도 될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부터 2배 나거든요. 25년도. 25년도까지 실적을 가지고 땡겨 쓴다면 장기적으로 25년까지 저는 목표가를 25만 원, 24만 9천이 최고가인데 네. 25만 원 돌파할 거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고점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실망으로 와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건 또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사상 최고가를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2, 3년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 아주 좋죠. 그런 의미로 제가 장기 목표가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하지 않고. 10만 이하에서는 네. 손절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시면 본전 이상 갔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수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1차, 2차를 정했는데요. 네네. 네. 1차는 9만 5천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12에서 13만 원. 공모 가격이 딱 중간이에요. 그러네요. 네. 왜 거기까지만 봐요? 더 올라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유동성이 네. 터지면 네. 조금 더 한 12, 3, 12, 3까지 기대할 수 있는 13.5까지. 거고 만약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이 시장이 좀
제한된다면 네.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공모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손절가는 72,000원 정도 있습니다. 72,000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장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장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5년까지 쭉쭉 가져간다면 25만 원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딱히 체크를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반면에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공모가 10만 5천 원 그리고 그 일을 뚫어주는지는 유동성에서 한번 그 힌트를 잡아보자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0만 원 1차 목표가고요. 2차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7만 2천 원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봄님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는 42,9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네, 그리고 봄님 말고도 제네시스님께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 네. 39,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또 이 종목 역시나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딱 45,000원 찍고 나서는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김정수 원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녹스 첨단 소재. 33,000원에 가까울수록 저는 매수 관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은 33,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다운된다면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전에 한 5만 원에서 한 5만 2천 원 선, 요 부근 오면은 좀 비중을 조금 줄이자는 관점. 비중을 조정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자는 관점. 요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스권 대응인 거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모멘텀을 확인해야 될까요? 이 주식은 죽다가 살아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2017년도, 18년도에 네.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F12 쪽으로 돈 잘 벌던 기업인데 그게 이제 성장의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네. 그 위기를 타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OLED 봉지 소재 쪽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OLED 봉지 소재라는 거는 TV 수명 오래 가는 거. 네. 5년 가냐, 10년 가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수명과 관련된 이 소재인데 원래 그거는 LG화학 쪽에서 납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LG화학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잽싸게 그 빈자리를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싸 하면서 네. 했죠. 그래서 45인치, 55인치, 66인치까지 후루룩짭짭 하면서 그걸로 죽다 살아났어요. 네. FB12 쪽에 의한 이 다운 사이클을 OLED 봉지 소재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래서 이 주식이 살아난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장 가도인데 OLED TV의 성장과 같이 가는 거죠.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에 얼마나 이제 납품하느냐 요 네. 차이인데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밀어버렸잖아요.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삼성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조금 다운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한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관련된 매출의 증가 정도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건 그나마 양호하니까 박스 대응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박스권 대응하자 말씀 주시면서 33,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55,000원쯤에서 비중을 줄이자 이런 박스권 대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스피드 진단 또 빠르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상담으로 현재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진단을 시작하는 순간 또 채팅창에서 살련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무려 10,000원이나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앵커님, 김정수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뉴페이스 앵커님까지 즐거운 수요일 밤이에요. 화이팅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힘을 내서 종목 진단 달려가 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또 2부 마지막에는 추천 종목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고재관님이 남겨주신 종목 성광밴드 출발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300원이고요. 비중 3% 담으셨어요.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시자마자 저희한테 질문을 남겨준 것 같고 성광밴드를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건 성광밴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광밴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매도할까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를 하지 말아라. 모아간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모아가려면 앞으로 계속 기업이 좋아지는 미래가 보장된 것도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 왜 개인이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이 종목 저 종목 사야 돼서 시대가 조선시대는 이미 2007년도에 끝났는데 올해 작년 수준 많이 한 게 올해 관련된 배럴 마지막 단계 3년도 만들면 2년차 후반부터 간염소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 실적이 나온다고 그 이후도 기업이라는 건 그 3년 뒤에 또 계속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영속성 이익이 계속 나야 되는데 적잔하다가 흑잔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현재는 당장 1, 2년 뒤에도 실적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작년 정도까지 수주했던 게 수주가 올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조선이 전방산을 줄으면 그 이후에 3년 뒤에는 실적까지 잘 나오겠지만 그 이후는 또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이미 투자자는 압니다. 잘 모를 때 코로나에 동학개미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수주를 하니까 막 갔는데요. 그래서 작년 8월이 17,650원이죠. 그러면 제가 작년 8월부터 다시 여기 나오면서 투자신에 이제 요런 조선이나 이런 것은 이미 비중 축소해야 되고 태양광보도 조선 다 왜 그러냐면 잠깐 요 때문에 수주 모멘텀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모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16만 저 위에 보세요. 26만 4천 26만 4천에서 내려와서 잠깐 실적이 좋더라도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선양도 21년도 4월까지는 급등했다. 지금도 13만, 지금 7만 대 와 있습니다. 반타적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주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쪽은 저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시다 보면 또 스마트폰 부품, 조선, 그다음에 LED 관련된 부품들 전체 쳐다보지 않는 게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지 않는 지름길 이렇게 해서 저는 성광밴도 마찬가지 지금 상각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일 파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광밴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더 손실 키우기 전에 우리 빠르게 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가들도 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하시고 조금 더 성장성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 종목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TCK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1만 2천 원, 비중은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어떤 게 가장 궁금한지 저도 궁금한데, 자, 김정수 전문가님, TCK는 좀 상담을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TCK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낸드 네. 쪽 관련된 업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낸드 쪽에 들어가는 이 매출로 이 기업이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유독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39%선 정도 되면 요거는 거의 뭐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탁월한 기술력이나 이익률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점적 지위를. 그것이 이제 붕괴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돈을 지금 잘 버는 게 아니라 네.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좀 과점적 지위를 좀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네.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려가 시장에서 일단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지금 40%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글쎄요. 비중의 40%라면 네. 뭐 적지 않은 비중인데 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 좀 지금은 훨씬 나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잘할 거. 그리고 지금 걱정 있는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게 좋아요. 네. 더군다나 좀 이렇게 약소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악재 같은 거 나올 때 사도 되거든요. 네.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이런 거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TCK 같은 이런 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에 대한 이런 게 생기는 순간 네. 그냥 자금이 멈추게 돼요. 그 다른 쪽에서 네. 기회가 있는데 계속 놓치게 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쉽지만 네. 저는 기회비용을 좀 많이 잃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종목 교체는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11만 2천 원의 매수가신데 네. 오늘 종가 가격이 TCK가 97,900원이거든요. 좀 네.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하는 게 점쟁이처럼 이게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정한 타협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2번에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할 주식들 매도 좋은 거 전략. 되게 많잖아요. 네. 배터리도 많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좋은 거 정말 많으니까 네. 굳이 이 주식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TCK가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미래에 대한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긍정적 의견보다는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요.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나는야 주린이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3,000원이에요. 비중을 30%나 가지고 계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종가가 11만 9,300원이거든요. 수익을 잘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유하면 좋을까요? 미래 투자 가치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닉네임은 주린인데 지금 수익은 주린이의 수익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도 워낙에 둥둥하게 쓰러셔서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신데 다만 최근에 이 급등세가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12만 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과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더 높은 수익을 봐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보유 의견 어떻게 보세요? 주식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1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맞아요. 저한테 뭘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조금 늦게 샀지만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한참 뒤라도 초기에 진입을 잘했습니다. 6만 원대 진입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급등하는 구간에 여기 들어가서 아니면 여기는 7만 대니까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조정하는 시간에 잘 견뎠는데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투자의 신 이제 시향하면서 한 17만 정도의 저희 목표가였는데 15만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한번 길게 앞으로 투자를 장기를 하면 어떨까 로봇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로봇 시대가 온다면 정말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 뭐 협동 로봇 말고도 내 옆에 쫄쫄 따라다니는 로봇이 로봇계부터 시작 이런 게 상용화가 많이 되면 대중화가 된다면 1등 수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내가 로봇 시대에 한 종목을 계속 나는 장기로 모아서 가겠다. 그러면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그 기술자가 어디 있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있거든요. 카이스트 출신의 박사가.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종 로봇 이런 거면 유니버설 로봇 회사가 가장 잘합니다. 그 회사 미국에 이제 미국 기업 인수회가 있는데 그건 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사고 싶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오려면 그 시대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거의 3조까지 갔습니다. 3조가 갔다는 것은 내년에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 25년도는 한 500억이나 잘 되면 1000억도 나올 수도 500억 정도 나온다 치더라도 300억 나온다 치더라도 2배 가서 100배거든요. 영업이익에. 지금은 올해 5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 3조 같으면 영업이익이 5 그게 거의 600배 올라와 있어요. 영업이익의 주가가 600배 올라와 있으니까 와 이게 가치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지 봐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서 주식을 100% 가서 팔아먹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뭐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시대가 너무 또 제자리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얼마 안 샀다면 여기 만약에 1000만 사가지고 100% 먹어봐 1000만인데 100% 다시 제자리 내려오더라도 난 앞으로 요거 공부를 해서 계속 한 3000만이 사고 나중에 먹겠다 하면 가능한 주식입니다. 내려오면.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13만 원으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13만 5천 원으로 13만 5천 원이네요. 그거 깨졌기 때문에 길게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차트로 밖에 볼 수 없고 현재는 가치 평가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지선은 10만 8천 원 정도 지지가 되고 다시 13만 8천 원 이상 돌파하면 이건 17만 찍고 시세를 마감할 걸로 보이는데 이 상장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과거에 상장된 되기 전에 한 3년 이상의 주가가 3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정도 기존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히 목표가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가 목표가 온 것 같아요. 일단 10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고성장한 주식을 샀을 때 1등 수혜주는 100배가 오릅니다. 기본 저가 대비. 그러면 에코프로가 3,890원이니까 100배니까 39만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2015년부터 사놓고 있으면. 그럼 LNF는 100배가 45만 원 그죠? LN은 무조건 45만 찍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그거든요. 목표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투자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길게 보면 당연히 17만 이상은 돌파를 하고 근데 최소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삼성에서 인수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안 시킨다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한 35만 원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10만 8천 원 유지돼야 된다. 유지 안 되면 비중을 줄였다. 나중에 또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네. 보입니다. 네. 네. 이제는 정말 식당에 가면 그 서빙하는 로봇도 굉장히 자주 보이더라고요. 자, 로봇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이 로봇 시대의 1등 수혜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집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에 급등이 나와 있고 이 상승이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단기 대응이라면 추천을 드리고요. 10만 8천 원이 지지가 돼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빨간 토마토님께서 문의 우리 주셨고요. 토마토 식구분이시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화 시스템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네, 이젠 조금씩 본전이 다가오는데 이만 가겠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차트를 봤을 때 보유하신 지 좀 1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쭉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업체고 좀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기는 한데 김정수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는 일단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싸워야 되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그다음 중국하고 나거나. 그러니까 화해 모드로 가느냐 아, 아니면 전쟁 모드를 유지하느냐가 이런 방산주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투자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한 방산주는 이번 정권에서 좀 괜찮다. 괜찮다. 대신 네. 푸틴이 마음을 바꾸는 행동을 취한다면 화해 모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그래 이제 싸우면 네, 그만할까?
이러면은 이제 차익 매물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다운 되겠죠.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를 투자하는 목적은 네.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쨌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네. 또 우리나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전차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전차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되게 잘 만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바로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 딱 쪼니까 못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전차를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하나가 삼성 테크인 가져오면서 거의 뭐 독점으로 좀 가버렸으니까 뭐 다 이쪽이 다 논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쉽게 하락을 이야기하기 어렵죠.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이는 게 한 13,000원 선 정도? 13,000원에서 한 12,000원 선 정도 보이는데요. 네. 요 가격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쉽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계단식 상승이 좀 이어지진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정권에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13,000원 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하락하기 쉽지 않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9시 43분인데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채팅창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또 나누실 수 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좋은 정보들도 많이 담아가시면서 내일장을 좀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다고 또 연락이 오고 있어요. 0232-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야 하는데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네, 네. 너무 좋아요. 왠지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BM이요.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8만 원에 30%예요. 와, 이 상승기에 그래도 용기 있게 잘 들어가셨네요. 아, 그게 아니고요. 언제 가셨어요? 이거를 유무상 증자를 받아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런데 응. 그 최병훈님이 전문가님이 네. 네, 그 배터리 주는 사기만 하고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삼성 SDI를 사가지고 수익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최병문 전문가님이 배터리 회장님이시라고 제가 맞아요. 우리 소문을 배터리의 내요. 아버지님이시잖아요. 네, 배터리 아버지 아니고 배터리 회장님이야? 회장님이라고 제가 네. 우리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최다다 배터리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와. 네. 최병문 전문가님한테 꼭 진단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에코프로비엠 지금 너무 수익 잘 보고 계신데 우리 배터리 회장님한테 이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성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아버지에서 회장이 됐네요. 네, 회장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걸 지금 많이 올라서 주변에서는 좀 팔으라고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이거를 SDI 팔았잖아요. SDI SDI 팔아본 안 없죠? 팔았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오래 가지고 한 네. 5년 가지고 네, 있는데요. 안 팔았죠. 그거 SDI. 40% 사가지고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SDI가 앞으로 미국의 수혜를 받기 네.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아직 그 미국 지은 건 양산도 잘 안 되거든요. 아직 네, 25년도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요즘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주가가 네.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에코프로 BM도 지금
공매도 보면 기존에 3월달 중순에 공매도가 한 230만 주, 지금은 350만, 공매도 100만 주 늘어났어요. 빠질 거라 생각하고 공매도 친 것도 있지만 해지를 위해서도 해놓은 것도 있고요. 장기 투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블랙롤이라든지 장기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들은 해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장기로 가겠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배터리 얼마의 목표가고 똑똑한 전문가들한테 애널리스트나 뭐 분석가한테 물어보면 다 고평가니까 네. 팔라고 그럽니다. 2017년도도 그랬고요. 네, 네. 장기로는 성장을 하는데 좋은데 네. 지금 단계 많이 올라서 팔고 다시 나중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돈은 내가 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오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SDI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2차 전지 쪽을 갖고 있다면 가격을 보지 말고 가지고 있으시면서 돈이 생기면 만약에 단기 매매도 하고 싶으면 그 중에서 한 일부만 조금만 팔아서 원금만 찾아가지고 내가 이 에코프로 BM도 많이 수익 난 거 원금만 찾아 그걸로 단기 매매 다른 거 하더라도 SDI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네. 이제 여기 배워야 산다에서 SDI 목표가를 한 7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750만 원, 못 가도 250원 간다 그랬고요. 제가 알고 에코프로 BM도 있습니다. 36만 원, 33만 원 무조건 찍습니다. 길게 보면. 네. 그래서 팔 주식이 아니고 네. 지금 많이 이제 에코프로라든 이런 주식은 시가총액 여러 가 봤을 때 삼성 SDI보다 더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언젠가 조정을 받겠죠. 이유가 있어야 조정받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까지는 코스닥 양극재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조정받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조정받고 조금 팔고 싶다면 양극재 쪽은 한 3분의 1은 팔아도 상관없는데요. 장기 투자도. 갖고 가지고 싶으면 25년도까지 갖고 가시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쭉쭉 너무너무 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수익을 잘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믿고 조금 더 수익을 계속 키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홍마마님께서 ABL 바이오 29,900원에 비중은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눈웃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ABL 바이오 최근에 또 이 바이오주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또 나타내고 있고 어제 오늘 이 ABL 바이오 역시 붉은 기둥을 좀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전문가님, 바이오주 ABL 바이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바이오 제약들 보면 네, 흑자 기업이 있고 적자 기업이 있어요. 네, 흑자 기업은 보통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처럼 네, 좀 제조업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시밀러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R&D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는 없죠. 네, 그리고 대신 변동성 자체가 좀 약간 적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네, 대신 이제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연구를 합니다. 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런 케이스예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신약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R&D 파이프라인이 속빈 강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물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속빈 강정은 어떻게 저는 표현을 하냐면 대표이사 그냥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자기 회사에서. 근데 좋은 거는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그렇죠. 받아야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로부터라는 건 어떤 거냐? 고객으로부터. 사노피라든지 론자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돼서 연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 잘해.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좋아.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글로벌 빅팜하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론자면은 뭐 유럽 쪽에서 탑인데. 그죠? 그다음에 사노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넘버 2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로부터 이 기업이 기술 이전이 됐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건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약간 물건급에 좀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에 네.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R&D와 관련된 이런 것들 고려를 해봤었을 때 흑자 전환됐잖아요. 네. 이것도 뭐 흔치 않죠. 신약 개발 업체 가운데 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29,900원 정도의 10% 있는데 조정 나오면 더 추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정되면 추가 매수까지. 네. 그럼 혹시 뭐 손절가는 필요가 없을까요? 뭐 손절할 수 있는 경우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확 빠질 때.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빠질 때. 지금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되잖아요. 네. 한 7조 미만으로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조금 매수를 하긴 하는데 조금 네. 더 보수적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좀 빠지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ABA 바이오, 뭐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물건이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 손절가도 오히려 말씀 여쭤봤는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사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올려주신 홍마마님께서 나 혼나겠죠? 라고 하셨는데 안 혼났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야, 이제 1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갑도리님, 카카오 게임즈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 46,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소외된 종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NC소프트에서 소송까지 들어왔습니다.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NC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이슈가 또 주가를 더 끌어내리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게임사들 전부 다 2020년도 때 온라인 시대 때 수혜주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주가가 괜찮고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향후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주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모멘텀이 없습니다, 현재. 물론 중국 판호 이제 발급도 늘어가고 하지만 확실하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대다수 게임주들은 21년도 정도의 대다수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23년도 상반기까지는 2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반등 추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주들은 대다수 하반기를 보고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은 이제 리니지 2M 관련된 저작권인데 이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소송 들어와서 지면 뭐 로열티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렇게 크게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뭐 당하고 서로 소송하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특허권은 그래서 하는데 그 이후 그 게임의 매출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권이다 이렇게 인수 본인도 이제 아시겠지만 소액인데 게임주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면 충분히 수익이 기존의 하반기 목표가는 5만 원 이상으로 봐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들을 사서 안 간다고 행보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100% 수익 나려면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먹거든요. 1년 사이 바닥에 사면 바이오주 대다수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보유할 때다. 만약에 다른 급항구로 가고 싶으면 본전 와서 가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손절을 하면 계속 계좌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하반기를 보면 5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목표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스피드 진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진단할 건지 또 예고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좋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로 두 전문가님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